전산회계 2급 하늘상사 116회 그 실기시험 문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연습 문제. 자,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근데 잘못 입력된 거를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자리는 맞는데 끝에 그 한 자리가 다르죠. 그래서 35로 628 26 01035 다 아니구나. 628 26 01035 이렇게 입력해주고, 다음으로는 주소가 아니고 종목 컴퓨터 부품에서 유아용 의류로 수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서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강동 세무서를 F2번 눌러가지고 삼성 세무서로 이렇게 세 군데 수정해 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세 군데라 그랬죠. 그래서 세 군데 수정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가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러 가볼 텐데, 맨 먼저 상품 매출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6억 6,500이에요.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810만원이 아니라 830이어야 되죠. 그렇게 고치고, 감가상각비 밑에 통신비 나오고, 감가상각비 밑에 차량 유지비 있고요. 임차료가 없죠. 그럼 빈칸에다가 그냥 임차료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자, 금액이 1200만원.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책이랑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책이랑 금액이 일치되는 거 확인되시면, 자,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에다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가갖고 빈자리에다가 등록하면 돼요. 맨 밑에. 자, 0308 뉴발상사, 동시죠. 동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 입력하고, 업태 띄어쓰기 안 돼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서 썼어요.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옆자리에다가 한글 타자로 그냥 칠한 얘기죠.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이렇게 자판으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수정하라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확인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하는데, 지금 온컴 상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일 상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미수금 슈프림 상사 1000만원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없어요. 다운 상사 검색해서 2300만원으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감점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여러분 7월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거래 많이 입력돼 있죠.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세요. 예전에 그 제 수강생분 중에 아니 누가 내 거 해놨다고, 그 자리 자기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해놨다고 막 그래갖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다 25일이라고 치고 입력해 볼게요. 경리부 직원 류선재로부터 아래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30만원을 사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 대한 거니까 복리후생비 맞죠? 저는 출금으로 입력할게요. 차변이 복리후생비가 되고 계정코드는 800번대를 쓰죠. 금액은 30만원, 대변이 현금입니다. 자, 두 번째 8월 4일 영동상사로부터 상품 400을 매입하고 80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8월 4일은 차변이 상품 과목이 와야 되겠고요. 자, 금액은 400만원. 대변인은 당좌 예금이 80만원. 그 다음에 어음으로 주면 지급 어음이라고 하고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영동 상사 검색해서 입력해야 돼요. 자, 다음은 8월 25일 하나상사의 상품 150을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20%가 보통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받았다 이거죠. 선수금 30인가요? 20%면? 네, 그래서 차변의 보통리금, 대변의 선수금,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고 보통예금이 차변, 대변이 선수금이라고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세요. (10월 1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5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고 보통예금을 이체받았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보통예금 5천만원, 대변이 장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하세요. 기업은행. 자, 10월 31일자 거래 영업부 과장 송혜나의 10월분 급여를 보통님 계좌에서 지급했다. 하나의 점표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하나로 묶이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감으로 처리해라. 예수금으로 그냥 다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날짜는 10월 31일 날이 될 거고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차변의 급여가 역시 800번대 코드로 처리를 하는데 금액이 2717000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금이 네, 여러분 소득세도 있고 뭐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뭐 쭉 있잖아요. 근데 공제액계라고 써있는 거 있죠? 요거 보고 하면 쉽죠? 309500 그러니까 이제 남는 돈이 보통예금이라고 처리해주면 24075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11월 13일 가나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200만원 받을 어음이죠. 은행에서 할인하고 보통님 계절이 받았다. 매각거래가 할인율은 5%로 가정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200에 5%면 10만원이죠. 네, 10만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뭐 일수로 나누고 뭐 이딴 거 없고 11월 13일 차변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200에 5% 10만원 차변의 보통리금 190 대변은 받으러온 거래처 써야죠. 가나상사
자, 11월 22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한올 상사에서 상품 4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님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운반비는 더해야 하는 걸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날짜 11월 22일 날 차변의 상품 400에다 15만 원 더하면 415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대변에다가는 외상과 현금으로 외상 매입금 거래처 입력하고 금액은 400 현금 15만원 입력해 줍니다. 자, 다음 거래는 12월 15일인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 컨설팅에서 영업부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훈련비 대금 중 5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 거래 명세서가 있죠. 근데 이게 교육이니까 개정 과목을 교육 훈련비라고 쓸 것 같고 거기 보니까 돈은 50만원하고 잔금 50만원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까 보통예금에서 50만원 줬다 그랬잖아요. 입력해 볼게요. 12월 15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계정코드 800번째 코드 1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50만원이고 하나 더 외상은 지금 외상 매입금 쓰면은 안 되는 경우에요. 미지급금을 써서 처리한다는 거. 우리 컨설팅 거래처 우리 컨설팅. 자, 상거래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한다. 자, 됐으면 문제 5번으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그 날짜로 먼저 가보세요. 그게 문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8월 22일 찍어 놓고 보면서 문제를 읽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만중상사로부터 보통예금 400만원 입금되어 선수금으로 처리한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만중상사의 외상매출금 400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거예요? 대손금이 들어온 거예요? 대손금이 들어왔죠? 대손금이 들어온 거면은 외상매출금은 대손당했을 때 이미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무조건 100% 대손충당금이라고 처리한다 였어요. 근데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있는 대손충당금 109번 요걸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론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분계로 이렇게 입력해 보면 다음엔 안 틀릴 거야 아마. 그래서 거래처는 있어도 되지만 꼴보기 싫어요. 지워버릴 거예요. 적요도 안 맞죠? 지워버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분계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 대손금 들어오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이에요. 9월 15일자로 날짜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9월 15일 가보겠습니다. 자,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13만원은 거래처 창립기념일 축하를 위한 화환대금이다. 자, 거래처한테 내가 사준 거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계정코드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죠? 적요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적요까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공부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거죠. 문제 6번. 자동과 수동을 구분해서 수동인 거는 날짜를 일반전표 12월 31일에다 입력하고 날짜 수동인 거는 그렇게 입력하고 자동인 거는
결산자를 입력에다 입력하고. 자, 먼저 구분해 볼게요. 자동은 기감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 세 개밖에 없어요. 1번은 그러니까 수동결산, 1번 수동결산, 2번도 수동결산, 3번도 수동결산, 4번은 기말상품이죠. 기감대 3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동결산, 기말상품,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4번은 자동으로 할 거고 앞에 3개만 여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데, 수동 자동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니까 수동 먼저 처리하고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1번,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부 12월분 전기요금 100만원을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다. 돈 안 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수도광열비 800번대, 대변은 미지급 금인지 미지급 비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맘대로 해도 돼요. 저는 미지급 금 할래요. 느낌상으로 미지급 금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주고,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3만원은 영업부 컴퓨터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깐만, 컴퓨터 수리하면은 계정 과목 수익 써야 돼요? 비용 써야 돼요? 비용이니까 왼쪽에다가 수선비 쓰고, 그럼 현금과 부족은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렇게 이거는 조회 안 해도 눈치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라고 쓰고 800번대,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입력해요. (3번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1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이자율 12%로 차입했대요. 그러면 돈을 1억 대출 받아갖고 여러분 2030년도에 갚는 거니까 차입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자는 매월, 이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럼 12월분 이자는 여러분 1월 5일에 나가는 거죠? 지금 안 나간 거죠? 돈이 뒤에서 거래되는 거.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란 과목을 써야 되는데 원금은 만기 시 상환한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원래 원금이 여러분 1억 원이에요. 이거죠? 거기에다 곱하기 12%. 그럼 이게 연 1200이에요. 이자가 총 연에 1200이라고. 1년에. 근데 내가 지금 안 낸 거는 1200만원 연 안 낸 게 아니라 한 달치 안 낸 거죠. 한 달치. 그러니까 이거를 1200만원을 나누기 12 해가지고 한 1개월분 100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경과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차변이 이자 비용 안 낸 거니까 이자 비용, 대변은 안 냈어요.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 자, 이런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항상 돈이 어디서 거래되는지를 판단하세요. 돈이 앞에 있으면 빼기 분계해야 되고, 돈이 뒤에 있으면 더하기 분계해야 돼요. 지금 돈이 뒤에 있어서 더하기 분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동 결산하러 가야 되죠, 여러분. ESC 누르고 나가세요. ESC 누르고 나가면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엔터는 3번 치면 되죠. 엔터, 엔터, 또 엔터. 자, 지금은 결산할 게 기말 상품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1500만원을 넣고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된다 이거죠. 어려운 건 없잖아요. 전표 추가 누르고 순서대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
그 다음에 ESC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순서가 그 다음 순서가 어디였어요?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손익계산서 가야죠. 손익계산서 순서가 처음 하는 거니까 계속 몸에 익혀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 달 들어가 보세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ESC로 나가세요. 여기서 전표 추가 눌렀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2월달 확인만 하면 끝나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 기초자본금,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에서 그 조회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상반기 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런 거는 총계정 원장을 찾는 게 편해요. 월별로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달이 큰지 작은지를 찾는 거 총계정 원장.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찾고 F2로 계정 과목을 찾습니다.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럼 앞에가 813이면 뒤에다가도 손가락으로 813 번호 찍는 게 편하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어느 달이 많습니까? 이거는 분계할 때 차변에 쓰잖아요. 비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조회했을 때 가장 많은 달은 2월 달이 나옵니다. 금액은 얼마냐 그랬죠? 152만원 나온다. 자, 두 번째, 5월까지의 직원급여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저는 여러분들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한표, 총계정 원장, 손익계산서. 저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볼래요. 비용이니까 5월달까지 조회하면 여기서 급여 요거죠, 요거 2,700만원. 값은 어디서 찾나 다 똑같을 거예요. 자, 3번이에요.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거래처죠, 거래처.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엔터 치면 1월부터 6월 치고 엔터 치면 6월 30일까지 찾아지고요. 날짜 찾을 때 여러분 꼭 두 자리씩 치세요. 날짜는 하나로 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번으로 외상매출금 찾고요. 모르는 거래처니까 엔터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잔액을 보라 그랬어요. 잔액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거 찾아야 돼요. 요건데, 요거 4630 누구야 이게? 요게 다주상사라는 곳이에요. 다주상사. 금액이 4,63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자, 지금 약간 뭐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립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고요. 자,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